안녕하십니까. 2학년 비반 최영민입니다. 이번에 11주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어태치먼트의 3개의 종류 중에서 처음에 스터드 어태치먼트, 다음 바 어태치먼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자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오버렌즈의 분류로 이제 세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이 자성체인 키퍼를 근간에 골드코핑에 침입된 상태로 그 안에 키퍼인 자성체를 이용해서 붙여지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어태치먼트의 거의 알린 분으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어태치먼트 학회 교수님이 회장으로 한국의 어태치먼트 학회장으로 나가신 그런 학회이고, 시작으로 자석을 이용한 치과 보철 치료 시대 열려라는 제목으로 첨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자석에 흡착되는 이런 자성체를 이 자석에 이런 합착되는 흡착되는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어태치먼트에 결합시켜서 만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성의 원리로는 첫 번째, 자석끼리 반발력에 이용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석끼리 흡인력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이런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 자석끼리 S는 S끼리 만나는 반발력을 이용한 것과, 반대로 이제 자석끼리의 흡인력을 이용한 것과, 그다음 제가 하는 이 자석과 이걸 흡착하는 자성제인 키퍼를 이용하여서 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현재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는 이런 골드코핑의 근간 치료에 왁스코핑에서 이 안에 키퍼를 주조한 것을 키퍼를 매립해서 이게 키퍼를 근간에 침입시키고 의치에 자석을 이용해서 이 자석이 자석이 흡착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서 만들어진 어태치먼트입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흡착되는 방법이고, 보시면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키퍼를 치근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의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 가찰성의 의치를 지드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 하나로,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 또 그리고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낸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장치, 이런 세 가지 자성 어태치먼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에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가소프트, 루트키퍼, 돔쉐 타입, 임플란트 타입, 그 다음 프리시즌 타입,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 이 처음 보시는 메가소프트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노란 소프트볼이 있고 그 밖에 메탈 쿠션 캡이 해서 이것을 기능 운동 시에 이런 완합의 형태로 완합의 이런 기능 운동을 담당해주는 이런 완합의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키퍼는 중간에 키퍼는 제가 정리인데 근간 치료 하자마자 직접 키퍼와 연결된 포스트를 크기에 맞게 자른 후에 시그널 다이렉트로 시멘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돔 쉐입의 그러니까 이런 프리시즌 이런 캡에 골드 코팅된 것에 캡이 껴지는 이런 완합의 이런 프리시즌 타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용과 다이렉트용이 있는데, 임플란트용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스크류를 이용하는 게 있어서 다이렉트는 치근의 근간에 홀을 뚫어 그 홀에 맞게 다이렉트로 껴지는 두 가지의 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 방법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 프리시즌 타입 이런 세 가지의 이런 형태에 따라 이런 키퍼 상단과 마그네틱 어셈블리 기저면 접촉면의 형태에 따른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앞에 말했던 메가소프트인데 이 치사인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그 노란 소프트 볼과 이런 바깥에 껴져 있는 쿠션 캡을 이용해서 이게 저작 시, 완합 시 그 기능 운동을 허용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합의 어태치먼트가 리즐리언 타입의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아서 이런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키퍼의 상단과 마그네틱 어셈블리 기저면의 접촉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스탠다드 타입은 이런 평평한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이게 도매 형식으로 봤을 때 어셈블리의 기저면도 오목한 형태의 이런 돔 타입, 이런 두 타입이 되겠습니다. 스탠더드 타입과 이렇게 식립되는 이런 방법, 수평적으로 식립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루트키퍼를 형용하는 이미지인데, 먼저 이런 드릴링을 해주고 그 홀에 루트키퍼를 다이렉트로 루트키퍼를 꽂아서 식립해주는, 그리고 시멘테이션 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로 시멘테이션 해주고 다이렉트 키퍼를 식립해주는 그런 순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런 포스에 이게 단위가 있는데 이게 최소 400에서 800 이 사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유지력이나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이런 흡착력이 최대 적정한 흡착력의 강도가 되겠는데, 흡착력이 되겠는데, 그것이 400에서 800 사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흡착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시에는 그만큼 흡착력이 부족해지고, 흡착력이 어셈블리와 키퍼에 붙는 그런 흡착력이, 자동차에 붙는 그 흡착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넘어가는 그런 것을 사용했을 시에는 이런 정출하는 그런 효과가, 정출되는 그런 효과를 두므로 최대한 그 사이 부분에 맞게 가장 적정한 힘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램이 숫자가 커질수록 크기도 넓이도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형태에서 이런 두 가지 형태,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 메가피트라 써있는 옆에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직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직사각형의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전치부에서 이용이 되고, 오른쪽에 라운드 형태의 부분은 구치부의 형태를 주는데, 이것도 크기에 따라 작은 것은 왼쪽에서 볼 때, 왼쪽에서 직사각형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작은 전치부, 화학 전치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 이용해 되고, 큰 것은 견치나 상악 분절치 부분, 그런 부분 등에 대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라운드는 구치부인데, 작은 것은 소구치부에 이용되고 큰 것은 대구치부, 그런 구치부에 이용됩니다. 그런데 약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홈이, 왼쪽에 보시면 돌기 같은 이런 홈이 나져 있는데, 이 부분 교수님께서도 문제를 주신 건데, 제 생각은 이때 이 교수님이 여기서 설명해 주신 말씀은 덴처에 들어가서 이곳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되므로 물리적인 결합력을 늘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홈을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까 전에 완화배 형식으로 캡이 씌워져 있고, 그 안에 그런 되게 소프트볼이 형성돼서 리즐리언 타입의 완화배 형식 기능 운동을 허용해주는 그런 터치먼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겠고, 크기에 따라 크기도 커지는, 폴스가 커짐에 따라 너비도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까 전에 전치부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 라운드 타입인 마그넷 디스크, 라운드 타입의 그냥 형식에 만들어져 있고, 넘어가서 이제 자기 회로를 비교할 때 캡 타입은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작은 면을 제거해서 요크로
위쪽으로 덮은 것으로 자석의 좌우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의 수직이다. 이런 방법과 그다음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이로 자석의 좌우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을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이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을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이,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더 좋다는 이런 부분으로 샌드위치의 형식이, 샌드위치 타입이 더욱 효과가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직사각형의 건데, 직사각형의 타입인데, 샌드위치 타입인데, 키퍼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되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된 라운드인데, 키퍼는 똑같이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되고, 마그네틱 어셈블리 윗부분은 강으로 캡슐화,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는 좀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이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키퍼의 두께나 자석의 구조체와 자성재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으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자력에 의해서 으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른 것처럼 이런 컷이 많이 쓸수록 그만큼 마모되는 것이 아닌 흡인 흡착의 방식으로 기계적 유지으로 떨어지지 않고, 으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적당하다.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나 고령자는 그만큼 식으로 딱 맞지가 있는데, 그런 착탈 방향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쉽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으치 착탈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환자에게는 더욱 편안함을 줄 수 있어 좋은 일이고, 그다음 수평 방향으로 흡입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는 해로운 식방압이 무리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수식과 기공 과정이 간단하다. 으치의 착달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물의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완성 으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다. 환자가 관리하기 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으치의 착탈 시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고, 그다음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은 14번
재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15번 탈락 시 복원력이 발휘되는 이런 마그네틱의 큰 장점들이 여러 장점들이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이용하는 이런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프, 보너스, 어태치먼트 등 종래의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하여 자성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이라는 내용인데, 클래스프는 심리성이 불량하다. 기대치에 무리한 하중을 가하기 쉽다. 의지에 착달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보너스과는 제작법이 복잡하다. 장기적인 기능성에 문제가 있다. 환자의 취급이 쉽지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는 기공 조작이 복잡하고 유지력이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크다. 그다음 수리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이런 세 가지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인데,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열 시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절 시, 클래스프 파절 시와 지대치, 이렇게 지대치가 파절됐을 시 이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버덴처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에도 이용된다는 이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측성 유의감 위치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측방력과 회전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의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는 그 흡착면을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자성 어태치먼트에 대한 측방력과 회전력인데, 그리고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되겠는데, 이런 유지되지만 이런 측방압에 의해서 이런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나 회전력이 발생할 때 마찰력이 떨어져서 그 마찰력에 의해서 흙이 흡착되어 있는 부분이 해서 변형이 돼서 이런 회전력이 발휘될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에 미칠 경우인데,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 기능 시에도 유지치의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려우며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위치 기능 시에 식방압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과 정사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위치의 흡인 흡착에 대해서 그만큼 장점 그런 것이 덜됨으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즉 식방압이 해방되는 일은 그만큼 위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된다. 기대치의 부담 면에서 보면 장점이며 위치의 기능 면에서 보면 단점이 된다. 그만큼 이런 측방압이나 이런 측방력이나 그런 측방의 운동에 의해서 지대치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장점이 되지만 위치의 기능 운동에 대해서는 기능 운동을 그만큼 방해되므로 단점이 될 수 있고 라는 점이 단점이라는 이런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고, 곧바로 복원력이 발휘되어 제자리로 위치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 등은 크기와 그리고 부식성, 그런 자석 구조체의 탈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 형상화, 이런 부식성 해결, 자석 구조체 레이저 밀봉화, 이런 크기 해결을 이제 초소형 등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 이런 기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해결이라고 나오는데, 구강 내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자성 스테인리스를 채용하고 있어 녹이 쓸 염려가 없으며 레이저 용접 기술에 의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 생체 친화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게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하나 그런 키포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구강에 고온 다습하여 이런 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온 다수로 이제 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캡슐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식성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치 어태치먼트의 이런 변천 과정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는 내용이 이미지가 되겠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다 초반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소재로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 단윤계와 히토류 자석을 내식성에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한 것을 이용하게 되고, 키퍼는 측면에는 주조시의 매몰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해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홀더를 이용해서 매몰지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이런 홀더를 이용한다. 아까 전에 이런 와이어에 이런 홀더가 왜 있는지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의 적용에는 강한 유지력이 요구할 때나 치금의 형태가 큰 경우 치수의 적용 예가 되겠고, 그리고 지배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 또 부치부에 적용된
전축에 적용된 부분과 구축부에 적용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되었고, 상단과 측면의 형태를 약간 그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크기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자석 부수체 양쪽 날개가 달려있어 이런 탈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 매듭된 부분이 이런 유지력을, 이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날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언더컷이 되어 이런 탈락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키퍼는 홀더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그런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꺼내는 했던 부분과 같고, 키퍼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하게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위한 공구들, 이런 기공실에서 쓰는 것, 기공실에서 해야 되는 것과 실무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나눠져 있고, 이런 공구들의 이런 공구들,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공지에는 모두가 필요하지만 이런 치료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이지와 이런 키퍼, 캐리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부분에는 여러 자성체의 형태에 따른 부위와 자성체 그냥 이제 도매, 어떤 때 도매의 형태를 띠고 어떤 때는 그런 것과 이제 완화평, 어떤 것들이 완화평이고 그런 부분들인지에 대해서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얼만큼의 포스를 이용하여서 유지력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의 정리로는 부족한 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기억이 나지만 또 한번 다시 할 땐 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정리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1주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